병원비 때문에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일정 금액 이상은 내가 낼 필요가 없는 돈일 수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부분 놓치고 있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제도는 보험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공적 건강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바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면 병원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구성이 됩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구조를 정확히 모르다 보니 병원비는 결제한 금액을 그대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상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 차이를 아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1년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둔 것이 바로 본인 부담금 상한제입니다. 보험이 아닌 국가 제도이기 때문에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적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게요. 이 제도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급여 항목에서 내가 직접 낸 금액이 정부에서 정한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에서 부담을 한다입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약 89만 원에서 826만 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나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이 높습니다. 즉 1년 동안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든 급여 항목에서 내가 부담하는 최대치는 상한액까지만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원리만 이해해도 병원비에 대한 체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럼 실제 환급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이 제도가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환자 1인당 평균 환급액도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특히 고령층, 만성질환,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혜택을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대상이 되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해하기 쉽게 실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60대 여성이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소득 분위는 2분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연간 상한액이 110만 원 기준입니다. 무릎 관절 수술 문제로 입원 및 수술을 진행했고 총 진료비가 급여 본인 부담금이 약 18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2025년 기준 소득 2에서 3분위 상한액은 110만 원까지입니다. 상한액을 초과한 약 70만 원 전후 금액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40대 남성이 당뇨 합병증으로 장기 입원을 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과 치료가 반복되면서 1년 동안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이 빠르게 누적되었습니다.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는 시점 이후의 금액은 다음 해에 본인 부담금 상한제 정산 과정에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상한제는 급여 항목만 적용이 되고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병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일일이 안내해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놓치기 쉬운 함정 3가지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알고만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을 몰라서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비급여인데요. 비급여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도수치료나 일부 신의료기술, 그리고 상급병실 차익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를 많이 받을 경우 생각보다 상한제 혜택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후 환급
구조인데요.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바로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연도 전체 진료가 정산된 다음에 초과분을 계산해서 다음 해에 환급 또는 감액 처리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왜 바로 안 돌려주지?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좌 미등록 시 자동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환급 대상자라도 자동 입금이 안 되고 본인이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셔도 놓치는 금액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급 확인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메뉴에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 조회 신청을 선택한 후 본인 인증을 하고 환급 대상 여부 조회를 해보세요. 그리고 계좌 등록 또는 변경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몇 분 내로 확인이 가능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별도 안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보험 상품이 아니라 국가 제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내가 직접 조회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병원비 중 급여 항목에서는 연간 상한액이 있다. 그 상한액을 넘는 부분은 환급 또는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으며 공단에 계좌 등록 또는 본인 신청이 필요하다.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부담해야 할 병원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럼 이렇게 상한제가 있는데 실손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와 실손보험을 함께 놓고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사례를 통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병원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이것이 결국 내 지출을 줄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정확한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